제주 출신이세요? 면접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지원자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작 이력서에는 출신지가 명확히 적혀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박시은, 22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루미나 테크의 신입 개발자로 지원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 자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바다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주 사투리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표준어로 교정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지만 어요로 끝나는 문장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억양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46의 나이에 루미나 테크를 일군 창업자이자 회장이었습니다. 강남 테헤랄로 한복판에 자리한 이 회사는 지난 15년간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지요. 사업 초기의 실패, 2번의 부도 위기,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밤샘 개발을 거쳐 이제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AI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면접실에서 나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였지요. 아니, 어머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인사팀장이 준비한 질문지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개발팀 이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박시은의 얼굴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지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하얀 손이 살짝 움찔했지요. 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6해 전 내가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도 이런 떨림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민석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석. 그 이름은 20년 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 딸을 데려간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당시 우리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나는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나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그에게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9입니다. 정확했습니다. 강민석은 나보다 3살 어렸으니까요. 나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박시은의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생년월일 2003년 4월 15일. 내가 딸을 낳은 날은 2003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이틀 차이. 하지만 병원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지요. 출생 신고가 늦어졌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은 씨, 혹시 어렸을 때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입양이나 친생부모 관련해서요. 회장님, 그건 면접과 관련 없는 질문 아닌가요? 개발팀 이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박시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친아버지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강민석이 2살배기 딸을 안고 떠나던 모습이었지요.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루미나 테크에 지원하셨나요? 박시은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거울 속 젊은 날의 내 모습이었지요. 루미나 테크의 창업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유하린 회장님이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존경합니다. 저도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력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자기소개서였지요.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딸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회장실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도 없는 공간에 홀로 남을 때까지 참아야 했지요. 면접 결과는 일주일 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시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나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시은 씨. 네. 혹시 오른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나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떻게 아셨어요? 신기하게도 딱 하나 있긴 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갓 태어난 딸의 발목에 있던 점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산사가 말했지요. 이 아이는 복점을 타고났네요. 발목의 점은 평생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될 운명이래요. 그냥 관상에 관심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시은이 나간 뒤 나는 한동안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개발팀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습니다. 잠깐 혼자 있고 싶네요. 모두가 면접실을 나간 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를 찾았지요. 강민석. 20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나는 멈췄습니다. 만약 내 예감이 맞다면, 만약 박시은이 정말 내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밖의 석양이 강남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사진첩이 있었지요. 거기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날의 나. 그리고 그 아기의 작은 발. 오른쪽 발목에 선명한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은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제주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어쩌면 이제 다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나거나 새로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상 위에 면접 평가서를 펼쳤습니다. 박시은의 기술 역량은 완벽했습니다. 합격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나는 단순히 직원으로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딸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내 삶의 가장 큰 빈자리였던 그 존재로 말이지요. 합격입니다. 일주일 뒤 나는 박시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을 통하지 않고 말이지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세요. 개발 3팀에 배치될 예정이에요. 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지난 일주일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지요. 강민석의 현재 거주지, 직업, 그리고 최근 건강 상태까지. 개인정보 수집 전문가를 고용한 결과였습니다. 강민석은 제주 서귀포시 해안가에 있는 작은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올해로 재직 20년 차였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간 질환으로 제주대학교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말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이번 주말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개인 일정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어디 다녀오시는 건가요? 제주도요. 김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제주도에 간다고 말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유하린 회장은 절대 제주도에 가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토요일 아침 일찍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라산이 보이기 시작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전 이 섬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요. 사업, 가족, 그리고 나 자신까지. 당시 나는 제주도에서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과 결혼한 지 3년 차였고 갓 두 돌이 된 딸 유서현이 있었지요. 하지만 투자 사기를 당했고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3억 원의 빚이 남았고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강민석이 소리쳤던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딸을 안고 서 있던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요.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서연이는 내가 키울게. 안 돼요. 제발 서연이만은.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이혼을 요구했고 법원은 경제력이 없는 나에게서 양육권을 빼앗았지요. 나는 서울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딸을 다시 찾기 위해 말이지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 검은 돌담,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의 집은 해안가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2층 주택이었지요. 대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시은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지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왜? 시은 씨, 우연히 제주도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혹시 댁이 이쪽인가 싶어서 들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박시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지요.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하리나. 그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민석 씨, 오랜만이에요. 박시은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을 아세요? 시은아,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라. 하지만. 들어가. 강민석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박시은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2층으로 올라갔지요.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린 시절 서연이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강민석과 나 단둘이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왜 왔어? 시은이를 봤어요. 면접장에서.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딸인지. 강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지요. 바다가 보이는 창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맞아. 시은이는 내 딸이야. 서연이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지요. 왜 이름을 바꿨어요? 너를 잊게 하려고. 시은이한테도 나한테도. 그게 무슨. 당신이 떠난 뒤 서연이는 매일 밤 울었어. 엄마를 찾으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지.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요. 나도 찾으려고 했어요. 매일 밤 울면서 돈을 모았어요. 빚을 다 갚고 시은이를 데려오려고. 하지만 오지 않았잖아. 20년 동안.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나는 빚을 갚는데 5년이 걸렸고 회사를 다시 세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강민석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지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이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시은이는 이미 자랐어. 너 없이도 잘 컸어. 강민석이 돌아서서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시은이가 면접 본 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일부러 지원하게 만든 거야? 아니에요. 진짜 우연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시은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제 엄마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시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은아, 나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시은아. 나는 그녀를 따라 뛰어나가려 했지만 강민석이 팔을 잡았습니다. 나도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20년 동안 없었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민석은 내 팔을 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민석 씨,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었지요.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필요 없어. 시은이를 위해서라도 가야 해요. 결국 나는 강민석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달렸지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간경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병실에서 자고 있었고 박시은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지요. 핸드폰을 열어 시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셨어요. 제주대병원 8층 804호실이에요. 1시간 뒤 박시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나를 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가 봐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박시은은 아무 말 없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복도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창밖으로 제주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되찾을 자격이 있을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이지요.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3일 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와 박시은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강민석 모두 침묵했지요. 진료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박시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요. 말기 간경화입니다. 약물 치료로는 더 이상 호전이 어렵습니다. 간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대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답했지요. 현재 대기자가 많습니다.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박시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다가 멈췄지요. 아직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혈연 관계자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박시은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었지요. 검사해 주세요.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회장님, 내 딸의 아버지예요. 당연히 도와야죠. 다음 날부터 나는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 CT 촬영까지. 일주일간의 검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합니다. 간 이식이 가능해요. 담당 의사의 말에 박시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지요. 병원 복도에서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지요. 감사할 것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왜요? 20년 동안 우리를 찾지도 않았으면서. 그 질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도 끝 벤치를 가리켰지요. 앉아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라산이 보였지요. 저 산 아래 어딘가에 내가 살았던 집이 있었습니다. 시은아, 아니 서연아.
시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이름에 더 익숙해요. 알았어요. 시은아, 내가 왜 떠났는지 알고 싶지? 박시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20년 전 나는 제주도에서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했어요. 당시만 해도 IT 산업이 막 시작될 때였고 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서울의 대기업들과 계약을 따내고 투자도 받았어요.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코딩하던 날들, 직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환호하던 순간들이었지요. 하지만 투자자가 사기꾼이었어요. 3억 원을 가지고 도망갔고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지요. 그때 너는 겨우 두 돌이었어.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박시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지. 나는 핸드백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법원 판결문이었지요. 너의 아버지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갔지. 나는 법원 명령으로 너를 만날 수도 없었어. 박시은이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 나는 너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었어. 그래서 서울로 떠났지. 그럼 왜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돈을 벌었으면 회사를 다시 세웠으면 올 수 있었잖아요. 박시은이 소리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우리를 쳐다봤지요. 왔어. 매년 내 생일마다 제주도에 왔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지요. 제주공항 앞에서 찍은 셀카들이었습니다. 날짜가 모두 4월 17일이었습니다. 매년 왔어요. 하지만 너를 만날 수 없었어. 아버지가 이사를 너무 자주 했거든. 전화번호도 바꾸고 학교도 옮기고. 아버지가요? 그래. 나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어. 하지만 찾을 때마다 이미 이사를 떠난 뒤였지. 박시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참지 못하고 울었지요. 미안해.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회장님, 엄마라고 불러줄래? 박시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내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딸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저녁 강민석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은이한테 말했어? 네. 모든 것을. 강민석이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미안해, 하리나. 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시은이를 너한테서 완전히 떼어놓으려고 했던 거. 그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내밀었지요. 이거 읽어봐. 공책을 펼치자 강민석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일기였지요. 200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2005년 4월 17일. 오늘 서연이가 엄마를 찾았다. 엄마 어디 갔어? 하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차라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게 나을까? 2010년 3월 2일.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이사했다. 하린이가 우리를 찾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2015년 6월 5일. 서연이의 이름을 시은으로 바꿨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지만 정말은 하린이를 잊고 싶어서였다. 나도 서연이도.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석도 울고 있었지요. 나도 너를 사랑했어, 하린아. 하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내 아내가 사업 실패로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 민석 씨, 용서해줘. 그리고 시은이를. 잘 부탁해.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나을 거예요. 하지만 강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알아. 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간 이식을 받아도 쉽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박시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들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녁 드세요. 시은아. 그리고 회장님도요. 박시은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셋은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은 순간이었지요. 어색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박시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박시은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지요. 강민석도 함께 울었습니다. 시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창밖으로 제주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우리를 비추고 있었지요. 일주일 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나는 서울의 회사 일을 모두 부회장에게 맡기고 제주에 남기로 했습니다. 박시은도 입사를 한 달 미루기로 했지요. 수술 전날 밤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할인아, 수술 후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무엇을요? 가족으로. 진짜 가족으로.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처럼 젊지 않은 주름진 손이었지요.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지요. 내일이면 수술이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6시였지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병원 복도에는 벌써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수술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강민석이 누워 있었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섭지 않아?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전혀요. 당신은? 나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박시은이 우리 사이에 서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엄마, 아빠.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걱정 마. 우리 딸 결혼식에는 꼭 참석해야 하니까. 강민석이 농담을 했습니다. 박시은이 울먹이며 웃었지요. 아빠, 저 아직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럼 회사에서 괜찮은 남자 소개해줘야겠네. 엄마 회사에 개발자 많잖아. 민석 씨,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예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웃음이었지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우리를 각자의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박시은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지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시은아.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2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강민석을 만났던 대학 시절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던 날 시은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들이었지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몸이 납처럼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강민석 씨는요? 아직 수술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다가 누군가 내 손을 잡는 느낌에 깨어났지요. 엄마. 박시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시은아. 아빠는? 성공했어요. 아빠도 회복실에 계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는 박시은의 손을 꽉 쥐었지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엄마 고마워요. 우리 아빠 살려줘서. 우리 아빠지 뭐. 나도 아직 사랑하거든. 박시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2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미워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 아빠도 그러실 거예요.
일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와 강민석은 나란히 입원실에 누워 회복 중이었지요. 박시은은 우리를 번갈아가며 돌봐줬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석이 먼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밀고 내 병실로 왔지요. 할인아, 산책 갈래? 좋아요. 간호사가 나를 휠체어에 태워줬습니다. 강민석과 나 두 대의 휠체어가 나란히 복도를 지나갔지요. 박시은이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주의 바다가 한눈에 보였지요.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수평선이 아름다웠습니다. 할인아. 응?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습니다. 나는 강민석을 돌아봤지요. 그는 진지한 표우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20년 전에 내가 실수했어. 너를 놓쳐버린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이번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박시은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너무 늙었잖아요. 늙어서 좋지. 서로의 잘못을 이해할 만큼 성숙해졌으니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요. 다시 시작해봐요. 박시은이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를 깨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요? 정말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그래, 시은아. 우리 다시 가족이 될 거야. 그날 오후 강민석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주도에서 함께 자란 초등학교 동창들이었지요. 민석아, 축하한다. 간 이식도 성공하고 아내도 되찾고. 고마워, 형. 그나저나 할인이도 대단해.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간까지 내줬다니. 그들의 말에 나는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지요.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주일 후 우리는 모두 퇴원했습니다. 강민석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바다가 보이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박시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 안을 둘러봤지요. 거실 벽에는 박시은의 성장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학위 수여식까지. 이 사진들. 내가 놓친 시간들이네. 이제부터는 함께 할 거예요, 엄마. 박시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바라봤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시은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주 전통 음식인 갈치조림이었지요.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내가 만들면 더 맛있지. 강민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지요. 20년 만에 진짜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건배할까? 강민석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나와 박시은도 잔을 들었지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붉은 하늘 아래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강민석이 2층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나를 안내한 곳은 작은 방이었지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가득 사진과 신문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나에 관한 것들이었지요. 루미나 테크 창립 기사, 각종 시상식 사진, 인터뷰 기사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20년 동안 모은 거야. 너의 소식을 하나하나 다 챙겼어.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어. 내 아내가 이렇게 성공하다니. 시은이한테도 보여줬어. 너의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석을 껴안고 울었지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자. 박시은도 방으로 들어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지요. 그날 밤 나는 박시은의 방에서 잤습니다. 딸과 함께 자는 것은 20년 만이었지요. 엄마, 내일 뭐 하고 싶어요? 바닷가 산책? 좋아요. 우리 셋이 함께 가요. 박시은이 내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이지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엄마.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제주의 밤은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 잔잔하게 들려왔지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박시은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말이지요. 내일은 바다를 보러 가야겠지요. 세 사람이 함께. 진짜 가족으로.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2달 후 나는 루미나 테크 이사회실에 서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발표인가요? 개발팀 이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지요. 여러분, 제게는 딸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유하린 회장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것을, 늘 혼자라는 것을 말이지요. 20년 전 사업 실패로 딸과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그게 누군데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박시은 신입 개발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요. 박시은 씨가 회장님 따님이시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본명을 되찾을 겁니다. 유서현이라는 이름으로요. 나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DNA 검사 결과지였지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입니다.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 딸과 함께요.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시은이, 아니 유서연이 들어왔지요.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유서연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지요. 앞으로 서연이는 정식으로 개발 3팀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특혜는 없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난 뒤 서연이와 나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풍경이 펼쳐졌지요. 엄마 떨렸어요. 나도.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 이제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겠네요. 당연하지. 숨길 이유가 없잖아.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니까. 서연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지요. 그날 저녁 나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주말마다 제주도를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강민석과 서연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강민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많이 회복된 얼굴이었지요. 하리나, 민석 씨.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공항 로비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데 가자. 어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강민석은 나를 차에 태우고 제주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해안 카페였지요. 25년 전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직도 있었네요. 그래. 주인도 똑같아. 카페에 들어서자 나이든 여성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어머, 민석 씨? 그리고 하린 씨? 사장님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20년 전에도 여기 왔었잖아. 그때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사장님이 우리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지요.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곧 재혼할 거예요. 세상에. 축하해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지요. 하리나, 결혼식은 언제 할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준비하자고요. 하지만 나는 빨리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고 싶어. 나는 웃었습니다. 강민석의 손을 잡았지요. 그럼 이번 가을에 하는 건 어때요? 제주도에서. 완벽해.
우리는 결혼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될 것이었지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서연이의 제안으로 우리 셋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일주 여행이었지요. 엄마, 아빠, 여기 가봐요. 서연이가 앞서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동쪽 해안의 일출봉을 올랐지요. 꼭대기에 올라서자 제주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그치? 나 어렸을 때 아빠랑 여기 자주 왔어요. 그랬구나. 나는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민석도 우리를 껴안았지요. 세 사람이 포옹하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지나가던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나, 둘, 셋. 사진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지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 사진 봐요. 제가 5살 때예요. 정말 귀엽다. 그때도 똑똑해 보였겠네. 아빠가 그랬어요. 나는 엄마를 닮아서 똑똑하대요. 너는 아빠 성격을 닮았어. 착하고 따뜻하지.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놓쳤던 순간들을 말이지요. 슬픈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지요. 제주도의 작은 바닷가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사 임원들, 강민석의 친구들, 그리고 서연이의 대학 친구들이었지요.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갔지요. 서연이가 내 팔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지요. 민석 씨, 울지 마세요. 너무 아름다워서. 주례 선생님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재회이자 진정한 시작이니까요. 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강민석, 신부 유아린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유아린, 신랑 강민석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20년 전에도 끼웠던 그 손가락에 말이지요. 이제 입맞춤하셔도 좋습니다. 강민석이 나를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서연이가 가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지요.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모두 와주셔서.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게요. 저녁이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우리 가족뿐이었지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아. 우리가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나는 바다를 바라봤지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주말에는 제주도에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을요. 좋아. 나도 그게 좋아.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요. 붉은 하늘 아래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열심히 일할게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개발자가 될게요. 넌 이미 훌륭해, 서연아. 그리고 나중에 저도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엄마 아빠처럼.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하늘에 가득 떠올랐지요. 별 보이니?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많아. 저 별들만큼 널 사랑해. 유치하게. 하지만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이는 피곤한지 소파에서 졸고 있었지요. 재울까? 강민석이 서연이를 들어올렸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듯이 말이지요. 딸의 방까지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 우리 딸. 잘 자요, 서연아. 우리는 거실로 돌아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지요. 행복해?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나도.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미안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괜찮아. 결국 다시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지요. 20년 전보다 더 깊고 더 진한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지요. 딸도 남편도 그리고 나 자신도 말이지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주의 밤은 평화로웠고 우리의 미래도 평화로울 것이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은 길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함께였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의, 진짜 사랑으로서의 시작이었지요.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랑해, 민석 씨. 나도 사랑해, 하리나.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의 희망이 빛나고 있었지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